혹시 something benigni냐? 그 차이는 결국에는 뭐 사용량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글로벌 데이터가 뭐가 있냐 보면, 근데 이건 랭귀지마다 좀 차이가 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글로벌 데이터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스태틱 데이터가 있고, 그 클래스의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스태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필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베리어블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싱글톤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싱글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클래스 비저블리티, 클래스 변수이거나 아니면 스태틱 변수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싱글톤 관련해서도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 이유는 일단은 접근성이 뭐 아무 데서나 접근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느 곳에서 변경을 했을 때 어디서 변경했는지 언제 변경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스태틱 변수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제를 보면은 그냥 제가 그냥 스태틱 변수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가 어떻게 생겼고, 뭐 싱글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쓰는데, 결국에는 이제 카운트가 얘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갖다 쓰는데, 글로벌 데이터 example count가 이제 증거하고, 뭐 example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클래스 뭐 count가 변수 이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어디서든 갖다 쓸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일단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냄새 자체가 결국에는 글로벌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어디서든 변경이 가능하고 그 변경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라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리팩토링을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데이터 카운트를 만약에 내가 이거 이름을 잘못 찐 것 같아 내가 그냥 글로벌 카운트를 칠걸 이라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제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수정해야 되죠. 왜냐면은 다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뭐 클래스 베리어블 카운트 뭐 아니면은 뭐 카운트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변경할 테니까 제가 이거 못하겠네요. 원래는 이게 카운트가 글로벌 데이터 카운트로 돼야 되는데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어디든 접근하고 변경했을 때 모든 코드를 변경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스멜을 맡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인캐슐레이트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결국엔 게터 세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이렇게 변수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중에 한 개인 이제 인캡슐레이트 베리어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변수를 다루는 것보다 변수를 뭔가 이제 리팩토링 하는 것보다 함수를 리팩토링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함수처럼 그러니까 함수로화해서 변경해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팩토링 할 때 제가 네이밍을 잘못했어요.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언어를 썼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에는 그 명칭이 맞았는데 점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더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코드는 설계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고 변수명도 마찬가지로 잘못됐을 수 있는데 그걸 변경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변수 명이 변경된 거로 인해서 그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물론 지금에야 뭐 아이디가 너무 좋아서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 책이 처음 나올 때쯤만 하더라도 그 모든 변수를 변경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함수화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조금 더 변경하는 게 편하죠. 왜냐면 올드 네임은 그대로 쓰고 새로 이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클래스 올드 네임이 있고 뉴 네임이 있는데, 그럼 올드 네임 안에 있는 소스 코드가 결국엔 뉴 네임을 호출하게 되면 같은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변경돼도 결국엔 뉴 네임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올드 네임 쓰는 것들이 점점 없어질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올드 네임을 쓰는 곳에서만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단계적으로 이제 변화가 가능한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스코프가 클수록 뭐 접근하는 곳이 많을수록 이제 인캡슐레이터가 중요하다. 뭐 이거 당연하겠죠. 만약 이거 갖다 쓰면 이제 수정하기도 어렵고 그걸 다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변수를 이제 함수화하게 되면 좋은 이점 중에 하나가 그 변수를 다룰 수 있는 베리피케이션이나 노티피케이션 아니 전에 작업할 수 있는 거나 후에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마치 여기서 글로벌 데이터 카운트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변경을 하고서 이거를 이제 어느 다른 모든 소스 코드에서 갖다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카운트를 이제 인크리징 하는데 뭐 1씩 인크리징 할 수도 있는데 원하는 만큼 인크리징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파라미터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0보다 작으면 이제 안 되니까 뭐 만약에 그 카운트를 줄이는 작업이 있다면 이름 자체를 바꿨어야 되겠죠. 인크리즈 글로벌 데이터 카운트가 아니고 뭐 이제 뭐 에디트 뭐 글로벌 카운트나 뭐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인크리즈만 가능하다고 쳤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이제 illegal argument exception 같은 거를 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데이터 뭐 동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싱크로나이즈 걸어서 데이터 카운트를 이제 안정적으로 증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얘를 아예 뭐 그냥 이건 사실 뭐 어떤 변수를 아예 싱크로나이즈 가능한 형태의 다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도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도 있고, 뭐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카운트가 넘어가면은 노티피를 해주는 거죠. 뭐 접속사가 100만이 넘어가면 노티를 해달라.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했을 때 어떤 카운트가 뭐 100이 이상이 되면은 어떤 다른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샌드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작업들이 추가로 이 함수 안에서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캡슐레이트 베리어블 관련돼서 이뮤터블 데이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 다음 장에 이제 냄새에서 또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은 인캡슐레이트랑 디드 데이터랑 이뮤터블 데이터 얘기를 하면 이뮤터블 데이터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밸리데이션이 필요 없죠. 일단 인풋값 처음에 초기 값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니까 밸리데이션 할 필요도 없고, 뭐 밸리데이션은 뭐 필요하다면 이제 컨스트럭터 안에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후킹하거나 뭐 이제 업데이트하기 전에 후킹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도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결정된 값이 마지막 값까지 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미터블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레퍼런스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카피해서 전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세트 데이터, 뭐 스테이드 데이터, 뭐 썩은 데이터,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일 확률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 데이터가 너무 정확해지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모든 것이 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뮤터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카피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겠지만 뭐 지금 컴퓨팅 상황에서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큰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팩토링 하는 이유도 그렇고 리더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제 어떤 성능적인 문제보다도. 그래서 리팩토링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이미터블 데이터가 이제 encapsulated variable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로벌 데이터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짧은 내용이었어가지고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제가 뭐 발표한 게 네네. 임뮤터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데이터 수정이 불가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제가 많이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형식을 이제 좀 많이 쓰시는 건가요? 그런 데이터들은? 이미터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랭귀지마다 다르겠지만 자바에서는 레코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레코드가 사실 나온 지가 제가 지금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아직도 이제 자바 버전 8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터블 레코드가 나온 게 지금 17버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코드를 사용하는 코드를 사실 산업에서도 지금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파이널을 사용하죠.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데이터를 무조건 파이널로 만들어 놓으면 파이널을 컨스트럭터에서 이제 설정하지 않으면 이제 IDE에서 빨간 줄이 거지겠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컨스트럭터에서 설정을 하고 그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그걸 갖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걸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껏 갖다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거를 전파할 일이 생기면은 카피를 하게 돼요. 딥 카피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샬로우 카피를 해서 레퍼런스를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어디서 변경되더라도 결국엔 중앙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뮤터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바꾸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널로 하고 그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게 되면 이 데이터는 무조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코딩을 짜게 되니까 더 안정적으로 코딩을 짤 수 있게 되죠. 그거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스트림이나 이런 거를 막 적용하자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적용되면서 레코드라는 게 적용이 됐어요. 나중에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에서는 그냥 레코드를 사용해서 아예 이미터블하게 데이터를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실 아무리 파이널을 붙이더라도 리스트나 이런 자료 구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추가 삭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도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추가 삭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물론 추가 삭제도 아예 못하게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안 하거나 누군가는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데이터를 받아서 썼는데 누가 추가한다거나 이제 삭제하게 되면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아무리 파이널을 붙이더라도 뮤터블하게 동작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개발자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회사 코드만 보더라도 모든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밸류 같은 경우에는 밸류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 파이널로 사용해요. 파이널 붙여서 이제 유니터블을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모두 다. 감사합니다. 네. 자바의 레코드라고 하신 건가요? 레코드인가요? 어떤? 예, 레코드. 예, 맞아요. 레코드라는 클래스인가요? 지금 검색했을 때 키워드 레코드라는 게 클래스 같은 거예요. 이넘이나 뭐 클래스나 이런 것처럼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레코드라는 게 생겼어요. 레코드 예제가 있나? 잠시만요. 레코드 찾아볼게요.
레코드를 모를 수 있겠구나. 여기 뭐 파이널이 레코드로 리플레이스 된 개념인 건가요? 레코드가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 구조인데 제가 화면 공유해 볼게요. 헤이브님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마이크 암수가 돼 있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 네. 보여요. 근데 이렇게 레코드 그냥 클래스처럼 레코드를 붙여서 그냥 이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오브젝트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될 존이나 랭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얘는 무조건 파이널이고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쓰는 애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보야지를 이 데이터를 넣어서 여기 보이저 레이트 레인지를 보면 여기 이제 레코드가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보야지가. 그럼 얘는 이제 이미터블 하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가 존이랑 랭스였잖아요.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이 메서드를. 메서드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제 키워드가 랭스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이름으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두 개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랭스랑 존이 메서드를 제가 아까 거기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네들은 해시 코드나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다 기본적으로 태게 있고 이 안에 메서드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뭐 int 뭐 랭스 뭐 해서 원하면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저 레코드를 해놓는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터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데이터 자체가 다. 그래서 뭐 예림님이 말씀해요. 물어보신 게 이제 자바에 원래 파이널이 있었잖아요. 그 파이널이 레코드로 대체가 됐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말이 잘려가지고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속 잘려 들리거든요. 자바의 원래 파이널 키워드가 레코드로 대체됐는지 물어보셨어요. 왜 대체됐냐고요? 대체된 건지. 대체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추가가 된 거예요, 레코드라는 구조 자체가. 저걸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모든 데이터, 저 안에 저 오브젝트가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파이널로 돼 있어서 변경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다 파이널은 네? 이제 variable 자체는 이제 reassign이 안 되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안에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파이널 데이터에 안에 데이터를 키워드가 변경할 수 있다고요? 키워드가 이제 파이널이었으면은 그 variable 자체는 못 바꾸는데 그 안에 내용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끊겨가지고 저만 끊기는 건가요? 제가 못 듣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한국이어서 그런가? 네, 잘 들려요. 네. 자바에서 파이널은 이제 네네네. variable 자체는 못 바꾸는데 그 안에 내용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파이널로 하면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 데이터를 다시 아니 설정하는 것 자체는 변경이 그 안에 내용, 인터널 데이터. 안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제가 근데 뭐 리스트나 다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면은 변경이 거기서 추가 삭제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뭐 인트나 이제 기본 데이터로 하면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리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이제 파이널이면은 그거를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네. 그 이제 그 클래스 이니셜라이즈 된 오브젝트는 못 바꾸는데 그 안에 있는 막 인트나 이런 건 바꿀 수 있잖아요. 한번 코드로 보여주시겠어요, 저한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기로는 파이널은 변경이 불가능한데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주시면 뭐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널 클래스인가? 저도 자바를 쓴 적이 오래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지금 화면이 안 보여요. 지금 저희 얼굴들이 보이고 있어요. 진짜 죄송해요. 잠시만요. 보여요? 화면 공유가 지금 꺼졌어요. 안 돼요? 네, 지금 화면 공유 꺼져 있어요.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여요. 근데 됐다. 근데 왜 다른 스크린이 공유가 되지? 잠깐만요. 보여요? 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자바를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이제 파이널일 경우 그거를 이제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클래스를 파이널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쵸. 지금 저희가 계속 이게 이미터블 데이터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클래스를 파이널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파이널 한다는 얘기거든요. 필드 값들을. 요거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못 바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에이지가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쵸. 후를 만들게 되면 저 에이지가 이 어떤 사람 후에 대한 에이지라는 게 데이터 변경이 안 되니까 네. 중간에 데이터가 변경될 우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인터널 데이터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풀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fu 안에 있는 에이지는 이제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만약에 파이널이 여기 없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필드를 다 파이널로 만드는 데이터가 이뮤터블한 데이터라고 저희는 보죠. 만약에 클래스가 레코드였다면은 이것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일단 문법 자체가 저 클래스가 빠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예. 일단 구조 자체가 좀 달라요. 바로 그 다음에 가로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사용될 데이터들을 거기서 받아요. 근데 요거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처음에 받으니까. 아까 그 클래스도 사실은 여기 필요하지 않나요? 아닌가? 클래스는 아. 가로가 없죠. 맞아. 자바에서. 클래스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자바에서 파이널 클래스라는 거는 그 더 이상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뜻이구나. 클래스에 붙는 파이널이랑 그 변수 앞에 붙는 파이널은 의미가 아예 바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파이널 그 뭐였지? 인티저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게 이제 오브젝트니까 그 아니면 여기서 이제 파이널 뭐 클래스 네임이라든지 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거 계속 이제 추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는 불가능했죠. 왜냐면 이제 메모리 그 주소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파이널은 자바에서 이제 파이널. 네네네. 그러니까 맥코드는 그 요 안에 있는 리스트 것까지. 어레이는 처음에 그 인덱스 그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다 붙이거나 이렇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가능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레코드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레코드라는 거는 아까 리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코드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뭔가 넣는 거를 내겠죠. 근데 음.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가 리스트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그렇죠. 리스트에 그렇죠. 거기에 리스트에 뭐 인티저에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도 레코드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이렇게 가변적인 데이터가 들어간 경우에는 얘가 이것도 이미터블하게 막을 것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땐 막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이미터블을 위해서 만드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그 필드 값에다 파이널을 붙이고 그 컨스트럭처에서 그 초기화 값을 붙이거든요. 네. 그러고는 그 데이터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세터가 없어요. 세터가 없고 뭐든지 게터만 하는데 게터 안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그 아까 리스트나 이렇게 추가 삭제 가능한 애들은 카피를 해요. 데이터를. 디카피를 해서 새로운 그 구조로 내려가죠.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네네. 알겠습니다. 용주 왔다. 용준이 왔다. 예, 용진이 오셨네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발표할 때 네. 그 네네. 토픽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 토픽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스멜 하나씩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 네. 토픽은 스멜 안에 이제 요거예요? 그 스멜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제 말은 이제 글로벌 데이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뮤터블 데이터만 하는 거예요? 그 용주님 안 들리는데? 그렇죠. 지금 잘 들려요? 들려요. 인풋 디바이스가 다른 걸로 돼 있어. 오케이. 해줄 텐데요. 경수님 회사에서 자기 송춘을 쓰나요 벌써? 아니, 저희는 안 써요. 근데 저 그냥 공부하면서 이제 폴틴 쓰는 데 거의 없죠 아직도.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A 써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바가 계속 변경되면서
이제 레코드라는 것도 이제 다른데 이제 딕셔너리라는 똑같은 자료 구조가 있거든요. 그 파이썬인가 어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레코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미 코드를 보면 다 모든 그 데이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 파이널을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바 업그레이드 하면 다 레코드로 변경이 되겠죠, 그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영수님 발표가 끝난 거죠? 네, 맞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 다른 질문이 다음 네. 제가 그 자료국 를 만들 때 좀 더 많이 예제를 넣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예제를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에릭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발표하는데 글쎄요. 제가 발표가 별로 긴 건 아니라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이게 코드 스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뮤터블 데이터가 이제 코드 스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보통은 이제 뮤터블 데이터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거의 반대. 그러니까 이뮤터블 데이터가 좀 이제 선호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그거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짧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뮤터블 데이터인데 뮤터블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코드가 있는데 코드에 이제 우리가 10개의 베리어블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0개가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한 뮤터블 데이터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10개, 9개만 이제 변경 가능한 변수가 1개만 있고 나머지 9개는 이뮤터블. 그러니까 이뮤터블이라는 뜻은 이제 읽을 수만 있는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코드 컴플렉시티가 줄어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는 스테이트 모든 그 스테이트의 가능한 그 스테이트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뮤터블 데이터가 이제 선호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이뮤터블 데이터만 가지고 짤 수가 있어요. 뮤터블을 사용하지 않고 그게 바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로컬 베리어블 만드는 게 아닌 모든 베리어블을 이제 펑션에 이제 파라미터로 패스 다운 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거의 단점은 필요 이상으로 이제 코드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메모리를 많이 잡아 먹으면서 이제 속도가 좀 비교적으로 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뮤터블이랑 뮤터블의 이제 장단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쪽을 고르는 것보다 이제 그 둘 다 약간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면서 약간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뮤터블 데이터를 사용을 하되
그 이뮤터블을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블은 이뮤터블로 하고 뮤터블을 그 number of lines를 늘리지 않고 이뮤터블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이뮤터블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뮤터블을 사용하되 최대한 이제 스코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최대한 줄어들고 코드 컴플렉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뮤터블 데이터인데 이제 아까 이제 1번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뮤터블 하게 하는지 약간 거기서 이제 restriction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예로 이제 Redux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 어떤 특정한 글로벌 스토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액션을 디스패치해야 되고, 그 액션은 어떤 특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프리딕트하기 쉽게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 좀 더 프리딕트하기 쉽게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nst let하고 var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variable 만들려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const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무조건 const를 쓰고, 왜냐면 이제 const는 이제 reassign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고 코드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읽을 때 const면은 이제 이거는 reassign이 안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코드를 빨리 읽을 수 있다.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된다면은 var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let을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let은 로컬 스코프이 scoped variable curly bracket scoped variable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프리딕트하기 쉬워요. 그 코드가 어떻게 돌아갈지. const는 근데 immutable은 아니에요. const는 reassign만 안 될 뿐이지 그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const가 array라고 하면은 그 array 안에 이제 추가하거나 그런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immutable은 아닙니다. 블록 스코프이구나. let은. 이제 var도 사실은 스코프이긴 한데 이제 펑션 단위로 이제 스코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조금 스코프를 사용하기가 좀 더 어렵죠. 그 펑션을 계속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들면 이제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immutable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캐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array나 object가 immutable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소값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그 안에 내용도 똑같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시 바뀔 때마다 리렌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스테이시 immutable이라고 하면은 그 주소값만 보고, 그러니까 constant 타입으로 리렌더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오브젝트를 써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된다 했을 때도 이제 주소가 안 바뀌었네 하면은 이제 캐시된 값을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코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뮤터블 데이터인데 뮤터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뮤터블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잠깐만요. 그림판이 있나? 잠깐만요. 그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object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주소가 이제 똑같으면은 이제 이 전체가 똑같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바뀌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바뀐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만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number of node가 이제 n이라고 했을 경우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를 할 때 O of n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log n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뮤터블 이뮤터블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 들어있던 스테이트를 그대로 카피를 해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이제 done이라는 variable만 이제 false에서 true로 바꾸고 싶을 때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를 이렇게 카피를 하고 done만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해주게 되면은 얘의 reference는 바뀌고 그 안에 있는 done 제외하고 모든 이제 reference가 이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이 done만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immutability를 사용하게 되면은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런 EMR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스테이시 immutability인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뮤터블하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스테이시 바뀌었는지 이제 트래킹을 하고 이걸 한 것처럼 그대로 이제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이제 코드를 짤 수 있고 읽는 사람도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돼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얘기할 게 하나 더 있긴 했었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기억이 안 나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그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건가요?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펑션을 컬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베이스 스테이트이 베이스 스테이트는 이제 원래 있었던 스테이트이고 이 드래프트가 내가 이제 뮤터블하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코드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얘는 안 바꾸고 얘만 바꾸게 된 거잖아. 얘가 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만 보고 네네. 이 스테이지 바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 이제 해주고 실제로 변경은 드래프트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로 해주게 되면은 이 이머리라는 라이브러리가 드래프트에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다 트래킹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done true로 했잖아요. 근데 .done 안에 그게 예를 들어서 .done이 아니고 .done이 object라고 했을 때 .done equal true로 해도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이제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한 레벨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은데 막 2레벨, 3레벨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저는 궁금한 게 네. 굳이 저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실제 상황에 있나 싶어서 사실 물어봤어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정도로 네, 있어요. 이미터브한 데이터를 이렇게 그렇게 네.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네, 있어요. 여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edux 툴킷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Redux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Redux 글로벌 스테이시라고 했을 경우 어떤 부분을 렌더를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스테이트를 이제 뮤터블하게 바꿔버리면은 이 체크를 하는 게 O of n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이걸 더 어떤 부분을 리렌더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immutable 데이터를 쓰게 될 경우 O of log n만 시간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미터블하지 않고 레퍼런스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색깔을 바꿔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가 이뮤터블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지금 변경을 이미터블인데 네,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바꿔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레퍼런스를 쓰면은 저 루트가 변경이 되면 네,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다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안 쓰고 새로운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사실 바꾼 게 아니고 새로운 애를 만들어서 이렇게 엮은 거예요. 엮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next state 1이 그러니까 얘가 원래 next state 1이었는데 이 variable을 네네. 그 object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시켜주면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거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제 garbage collect 되고 나중에 결국엔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다시 reference만 카피가 되고 이게 만약에 숫자라고 하면 숫자는 아예
duplicate이 되겠죠. 숫자는 이제 reference가 아니니까. 제가 정확하게 코드를 잘 못 봐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네네네. 제가 한번 잘 찾아볼게요. 네. 정확한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서. 저렇게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뮤터블을 쓴 이유는 데이터 구조를 최대한 간결하게 해서 우리가 리더빌리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뮤터블 데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굳이 뮤터블 한 것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이유가 굳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였어요, 저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뮤터블을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라고 저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뮤터블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베리어블을 다 이뮤터블로 만들게 되면은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읽기 쉬워진다고 하셨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 이뮤터블을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뮤터블의 물론 언어마다 다를 수 있죠. 이뮤터블을 쓰는 이유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마다 좀 다른데 코드를 이제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이뮤터블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t을 사용하지 않고 const로 사용한다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바꾸지 않는 variable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const로 항상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const로 만들어 놓으면은 let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코드를 읽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은 let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트래킹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const로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뮤터블을 쓴 이유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얘기는. 이유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 첫 번째 이유는 그 코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코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이뮤터블을 사용하면은 항상 코드가 뭐 리더블하고 뭐 클린 코드가 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뮤터블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원라인으로 바꿀 수 있던 거를 이렇게 여러 라인으로 바꾸게 되고 이게 지금 레벨 1만 해서 그렇지 레벨 2로 들어갈 경우는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 이뮤터블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게 하고 싶어요. 이뮤터블리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드는 간결하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머리라는 라이브를 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은 리덕스랑 그러니까 리덕스랑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해 보시고 그거랑 이제 리덕스 툴킷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리덕스 툴킷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머를 쓰기 때문에 리덕스 툴킷을 이머를 안 쓰고 리덕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랑 이제 이머를 사용하고 리덕스를 사용하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백엔드여가지고 프론트엔드 쪽 개발을 많이 거의 코드를 못 봐봐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이게 꼭
프론트엔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백엔드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제 그렇죠. 뭐 어차피 데이터를 다루는 거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이제 그 모든 그 탑 레벨 루시 레퍼런스가 바뀌었네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다시 그 밑에 있는 데이터를 다 체크해야 된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서 변경된 것만 이렇게 하면은 로그n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훨씬 더 빠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제 제가 저런 거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몰랐을 때는 제가 만약에 데이터 구조를 짠다고 하면은 아예 스트럭처를 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미터블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터블 데이터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뭐 정확하게 더 복잡한 상황을 제가 뭐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다루는 일단은 자료 구조로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자세한 건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네, 한번 더 좋은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이렇게 수고했어요. 다음 발표는 예진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다이버전 체인지를 맡았는데 이게 앞에 두 분 발표는 조금 더 데이터,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어떻게 타입을 정해서 사용할지 이런 것들이어서 조금 랭귀지나 이런 쪽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설계에 있어서 어떤 컨셉을 잡아야 하는지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컨셉 위주로 저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죄송한데 지금 화면이 화면이 디스코드 화면만 네. 다른 화면으로 공유가 되나? 네. 잠시만요. 네. 그게 쉐어할 때 그 화면 네. 스크린 화면 숫자를 고르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스크린 2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조금만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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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짧게 프리뷰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하나의 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뭐 다른 것들이 외부에서 다른 것들이 변경이 될 때도 그 안에 모듈에 있는 것들을 변경을 해야 될 때 이런 코드 스멜이 난다고 하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모듈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별로 분리하는 게 방법이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선우님이 발표하실 그 샷건 설저리 코드 스멜하고 조금 헷갈리기는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생 이유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의 해결책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여서요.
발생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맞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코헤션이 낮아서 이런 게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일들을 하는 것들끼리만 잘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다 같이 모여져 있고 그 샷건 설저리에서는 너무 다 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코드 스멜이 같은 이유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너무 많은 일을 같이 하는 거를 스플릿 하도록 하는 걸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한 거는 어떻게 스플릿 할지에 대해서 그런 컨텍스트별로 어떻게 자르면 좋을지에 대한 그냥 방법론들인데 익스트랙트 펑션은 저번 시간에 많이 다뤘고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세 가지 스플릿 베이스랑 move 펑션, 익스트랙트 클래스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스플릿 베이스는 어떤 같은 모듈에 있는 것들이 시퀀셜한 것들이라면은 그 시퀀스별로 분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를 보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된 코드를 읽고 처음으로 자르고 익세큐티브라는 꼴로 바꾸고 이런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데 이런 시퀀스별로 이렇게 하나씩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어떤 시퀀셜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이게 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할인율 설정하고 이렇게 조건별로 차지를 설정해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리턴 데이터까지 이렇게 시퀀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건별 shipping 차지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달라지냐 이거기 때문에 이런 컨텍스트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너무 첫 번째 어떻게 분리하고 이런 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시퀀셜하게 다룬다면 그 시퀀스를 아예 그냥 따로 하나씩 분리함으로써 이런 하나의 펑션이나 모듈이 많은 일을 하는 거에서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는 게 그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move 펑션인데 이것도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것들은 같은데 모은다는 그런 코헤션을 높이는데 결국은 또 같은 맥락입니다. 또 책에 있는 예제를 간단히 왜 이렇게 바꾸는지 한번 보면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이 썸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이런 거리 계산하는 것들이 굳이 이 트랙 썸머리 안에 내부 펑션으로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 트랙 썸머리가 하는 일들을 줄여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익스트랙트 클래스도 또 결국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또 클래스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면은 그 같이 묶을 수 있는 데이터나 메서드가 있다면은 그거 가지고 클래스로 따로 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분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메서드나 필드에 그냥 그 값을 넘겨주기만 하면은 서브 클래스로 뺀 거를 인스턴스로 해서 넘겨주기만 하면은 아무런 로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 분리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굳이 이 텔레폰 넘버를 조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여기서 하나씩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텔레폰 넘버를 따로 처리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를 그냥 컨스트럭터에 넣으면 그 인스턴트로 주입해 주면은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인데 너무 짧아서 조금 민망하네요. 아닙니다. 준비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이거 하면서 조금 생각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런 하나의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툴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하이 코디션을 가지는 코드가 두 가지 개념이 조금 헷갈려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면은 이 야기하는 문제도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야기하는 문제도 결국은 같은 방향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혹시 뭐 차이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에 이렇게 의견해 주실 분 계실까요? 방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 하나의 클래스나 모듈이 싱글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랑 네네. 이 모듈을 짤 때 코에피션이 높은 모듈을 짜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동일하다시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위반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혹시 무슨 차이를 저도 다른 개념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함께 어우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다른 것도 아니고 일단 싱글 리스폰, 하이 코이전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관련 있는 것들을 최대한 모아놓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것들 빼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게 루스 커플링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잘 지킨다고 거기 싱글 리스폰서블리 지켰다 코이전 없어도 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다 맞춰줘야 되는 거. 그 안에서 물론 당연히 그 밸런스 찾는 게 우리가 경력을 쌓아가면서 얻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 밸런스가 잘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개념은 아니고 그냥 똑같은 개념도 아니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예 다 뭉쳐놓고 관련된 거를 다 뭉쳐봤을 때 과연 얘네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뭉치는 작업을 뭐 아까 이름 뭐지 무슨 사건이지? 샷건 서저리 네, 샷건 서저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다시 다이버전트 체인지를 해서 나눠놓으면 이제 제대로 나눠지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굳이 제가 왜 저기 있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굳이 얘네는 왜 같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코이전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코이전이 떨어지는 게 있고 같이 있을 때 코이전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결국엔 그 싱글 리스폰시빌리티도 결국에는 그거랑 관련된 얘기고요. 결국에는 근데 또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커플링들이 발생하면서 그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차라리 관련된 것들을 하나에 뭉쳤다가 다시 한번 스프릿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옮겨보고 또 하다 보면 그 개발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옮겼을 때 잘못 옮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옮기거나 그런 경우들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보통 시작을 하면은 뭐 회사마다 다르고 어떤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몇 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뮤들을 계속 건드린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이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한테도 이해가 편하고 동료들한테도 이해가 편한지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 책이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저 질문이어가지고 먼저 처음 붙여주시면 될까요? 네. 이 책이랑 연관을 지어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divergent change가 single responsibility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샷건 서저리가 그 낮은 코이전을 높이는 높이는 거에 포커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왜냐면 그 샷건 서저리는 내가 뭐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이런 거를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코이전을 높여주는 거고 이 divergent change는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single responsibility에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코이전보다는. 저는 약간 샷건 설저리를 다르게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 저는 약간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그 로우 코이전, 하이 코이전 이거는 약간 스펙트럼이고 싱글 리스폰시빌리티는 되게 막 스페시픽한 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싱글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니고 뭐 투 리스폰시빌리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가 뭐 싱글 리스폰시빌리티다. 근데 싱글이 아니고 투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이게 로컬리티만 잘 해놓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싱글보다는 덜하지만 뭐 조금 하이 코헤전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것 같고 저는 샷건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한 곳만 코드를 이제 변경을 할 때 그 한 곳만 변경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군데를 건드려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한 곳만 건드려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질문 있는데요. 그 아까 막 적절히 이제 조화를 하는 게 이 뭐 리팩토링의 궁극적인 이제 막 이거는 이래야 된다 하나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각자에게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다들 모두한테요. 제가 혹시 예진님 그 풀 리퀘스트에서 제 거 예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면 딱 그냥 여기 다이버전트랑 샷건이랑 완전 그 애프터 비포가 서로 바뀐 그 예제였는데 딱 이런 지금 제 거 예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파일 체인지스 내가 그렇게 가져도 돼. 세 번째 거 보면은 네. 저기 밑에 펄슨 이렇게 이쪽 보면은 이게 애프터 코드고 위에 살짝 올리면은 비포 코드가 원래 사실 펄슨 안에 이렇게 오피스 에리어 코드 넘버 이렇게 다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리해라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extract 클래스라는 리팩토링 방법에서는. 근데 밑으로 샷건 내려주실래요? 그러면 똑같이 좀만 더 밑에요. 이 지금 비포 코드가 오히려 이 텔레폰 넘버가 클래스 된 거고 클래스 따로 빼진 거고 애프터 코드가 이제 원래 코드로 합쳐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상황을 얻었을 때 다들 적절한 그 자기만의 그 조화의 감으로 가치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텔레폰 넘버 펄슨이랑 텔레폰 넘버가 있다고 쳤을 때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합치는 것의 이유는 어쨌든 그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합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 약간 합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텔레폰에 관련된 게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펄슨 클래스가 1000줄이 넘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좀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짧을 경우는 저는 합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합치는 걸 선호하신다고요? 저는요, 네. 그래요. 다들 그러시나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반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근데 합치고 나누고 지금 제가 말 헷갈려서 텔레폰 넘버를 따로 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한 개 반대 말 맞나요? 네. 네, 저는 텔레폰 넘버를 따로 뺄 것 같아요. 뭐 사실 텔레폰 넘버라는 이름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실. 필요해서 다 빼버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핸드폰 그냥 이것만 놓고 보고 말하자면 네, 이렇게 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유는 나중에 extensibility를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오피스 에리어 코드랑 오피스 넘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오피스 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오피스도 있고 개인 모바일도 있는데 그거를 퍼슨 밑에다가 개인 모바일 넘버 따로 뭐 오피스 넘버 이렇게 텔레폰 넘버 따로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팩스 넘버까지 하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아예 그냥 컨택트로 묶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릭이 말한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 맞는데 그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저는 지금 이제 같은 상황을 잘- 보여도 저는 그 extensibility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제가 이제 코드를 해보니까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막 앞서 나가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드 적는 시간도 길어지고 메인테인 하는 것도 비싸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자기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서로 다른 관점을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죠. 틀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가는 게 되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앞서간 이후에 아무도 그 코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익스텐드를 생각을 해서 코드를 다 짜놨는데 그 코드를 아무도 그 이후에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UX적인 관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프로젝트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기능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그거를 안 쓰는 거죠, 그 이후로. 내가 너무 잘 설계를 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쓰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개발해서 하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사실 리팩토링 사실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빨리 만들고 리팩토링 필요할 때 빨리 그거를 할 수 있게 어떤 상황 알고서 근데 빨리 만드는 거랑 모르고서 빨리 만드는 건 다른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너무 extensibility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짤 때는 코드 이해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코드를 더 빠르게 만들었어요. 뭐 캐시를 써가지고 막 하면은 더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캐시를 써서 복잡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더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더 간단하게 그냥 새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런 기능을 하는지 모르고. 뭐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클래스 안에서도 이제 코드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걸 이제 리팩토링 해야겠다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크거나 규모가 있고 좀 조직화되어 있는 곳은 약간 그런 매트릭스 같은 게 있나요? 이럴 때 좀 더 리팩토링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냥 팀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없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노션에 약간 룰 같은 거를 러프하게 적어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 팀마다 달랐는데 어떤 팀은 한 파일당 코드가 300줄이 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익스트랙트해서 나누라고 한 거죠. 왜냐면 웬만한 코드 좀 쓰면은 300줄 넘어가니까 금방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나 아니면 네이밍 규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적어 놓는 것 같고 그랬어요. 저희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파일이 1000줄 이상 넘어가면은 리팩터링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대부분이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팀에 따라서 다르고 그 팀이 얼마나 지금 그 빨리 릴리스를 해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막 엄청나게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리팩토링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from scratch 다시 짜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돌릴 때 이제 너무 앞서 나가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막 짜다가 나중에 이제 한 2년에서 6년 정도, 2년에서 5년 정도마다 this has been rewritten from scratch라는 단어를 좀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리팩터를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requirement가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처음엔 몰랐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막 짜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requirement가 조금 이제 파악이 되고 다시 짜면 훨씬 더 좋은 코드를 짤 수 있는 거죠. 그 현재 requirement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거를 어떤 특정 코드를 짜서 빌드 과정에서 체킹하는 툴이 있어요. 이름 까먹었네. 뭐지 그걸?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툴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린트 아닌가요? 네? 린트? 이런 이름 아닌가요? 우리 다들 싫어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어쨌든 아니 뭐였지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그 툴이 이제 다 확인을 해요. 뭐 1000줄 이상 넘어가거나 if문이 뭐 30개 이상 올라가거나 뭐 이제 너무 이제 가지치기가 몇 개 이상 되거나 어떤 코드 라인에서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변경할 수 있는데 너무 잘못 짰거나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아예 리팩토링 하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해줘요. 걔네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툴에서 모든 걸 확인해서. 근데 그 툴도 이제 설정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3000줄이 넘어가면 무조건 리팩토링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툴을 걸어놓으면 이제 걔네들이 체크를 하면서 이제 빌드할 때 빌드가 너무 패스트를 못하는 거죠. 아예. 그렇게 해서 리팩토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소나큐브. 소나인 것 같아. 네. 저희도 소나큐브로 그거 만들게요. 그거 너무 싫어. 다들 싫어해. 저희도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은 소나큐브가 인텔리제이랑 인터그레이션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 돼 있는데 저희는 빅버킷을 쓰는데 리파지토리는 빅버킷에서 이렇게 코드 푸시하면은 한 번 더 돌리거든요. 젠킨스로 빌드를 돌리는데 맞아요. 저희도 그 소나큐브 세팅이 여기 저희 로컬 세팅이랑 달라요. 맞아, 달라. 근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로컬에서 분명히 다 통과된 게 여기서 실패하면 빌드가 실패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러면은 생각해도 PR 다시 다 받아야 돼 막. 맞아요. 플리캐스트 다시 올려서 그게 왜 어플로 다시 틀리죠? 그 다커를 쓰면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소나큐브 자체가 인텔리제이의 그 빌트인도 있는 게 아니라서 third 파티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도 다 알고 있는데 지원을 그렇게 잘 안 해줘요. 버전을 똑같이 싱크가 안 해도 되는 거지. 이상하네.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막 진짜 메이저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터지면 그때 짜증나는 거죠. 환장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빌드 일단 돌려놔요 무조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다른 작업도 하고 이제. 저는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는. 근데 마스터 카드에서 다른 필요할 개발이 수도 안 될 있는데.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근데 확실히 예. 그 스타트업이냐 아니냐 어떤 규모나 프로덕트에 따라서 개발 스타일도 완전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또 답이 없는 것처럼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마지막 발표로 선우님께서 셔커 술주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그 잘 보이시나요? 보이긴 네, 잘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그 뭐지 텍스트 리더빌리티로 혹시 키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네네. 로딩 중이요. 나가셨나서 튕기셨나? 튕기셨나? 제가 쉐어할까요? 안 들리는데.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제 목소리는 다들 들리시죠? 네. 네, 들려요. 제가 쉐어를 하고 선생님이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우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결 상태가 안 좋으실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텍스트 그 리더빌리티로 하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막 FPS 막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 화질은 막 1080p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쉐어를 해볼게요. 네. 지금 두 개 지금 디스코드랑 다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선우님이 말씀하신 채널. 네. 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얼른 하고 자고 싶어요. 아이고. 일이 바빴나 봐요.
회사 일이? 오늘 갑자기 급한 게 생겨가지고 계속 일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잠을 잤어야 되는데 아침에. 아이고 참. 그 뭐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네, 이번 달까지는요. 네. 시간대도 그러면은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캐나다 시간대로? 미팅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는데 미팅이 새벽 3시 반이에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훨씬 잘 보입니다. 네, 훨씬 잘 보인다. 시작할게요. 컴퓨터가 좀 바꿀 때가 돼가지고. 영어 이름이 에릭이에요? 아니다. 누구야? 그 아까 파일이 에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가 닮은 것 같은데. 아니다. 샷건 설저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샷건 설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 샷건 설저리라는 단어 자체 좀 생소해서 좀 단어 자체를 한번 찾아봤는데 정의로는 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의 안티 패턴 중에 하나로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어떠한 기능을 변경했을 때 그 기능에 관련된 것만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여러 군데의 변경들을 많이 하게 돼야 되는 경우 그런 좀 디자인이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를 샷건 설저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계속 이제 크게 되면서 이제 복잡도도 증가할 거고 코드 베이스 사이즈도 증가할 텐데 만약에 항상 이렇게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여러 군데 있는 코드를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랑 노력도 많이 들 것이고 또 이제 미처 못 놓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샷건 설저리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골은 최대한 코드들을 모아서 그 어떠한 한 가지 기능을 수정했을 때 그것에 이제 2차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코드 블럭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move 펑션이 있는데요. 이제 다 유니프리랑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어떠한 사인 이제 이거를 왜 해야 될지를 이제 그런 사인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헬퍼 펑션이 있는데 어떤 메소드 안에 정의되어 있는 헬퍼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헬퍼 펑션을 좀 더 액세스블하게 퍼블릭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서브 시스템 내에서 이제 사용돼야 되는 펑션들이 있는데 실제 그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 횟수보다 다른 곳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펑션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은 그 펑션이 이제 어디에서 불려지고 그 펑션 자체가 어떠한 다른 펑션들을 부르는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는지 아니면 어떤 필드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라면은 어떤 필드에 이제 액세스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나온 예제에서는 어카운트에 있는 overdraft charge라는 펑션을 어카운트 타입에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에 있는 overdraft charge는 그 카피되어 이제 이동되어진 메소드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제 그 임플리멘트 자체는 이제 부부 펑션에다가 이제 델레게이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필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뭐 디자인이 나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데이터를 나누거나 데이터를 합치는데 데이터를 이제 나눌 경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데이터를 나눠야 할 경우에는 뭐 데이터가 좀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시맥 같은 거라면은 키밸류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은 좀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파싱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분리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합치는 경우에는 많은 펑션들이 어떤 특정한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항상 같이 이제 펑션의 파라미터를 넘긴다. 이럴 때는 아니면 어떤 두 개의 이제 레코드가 이제 좀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한 곳에 이제 체인지가 필요할 때 다른 곳에서 이제 체인지가 필요하면은 이럴 때는 이제 두 개를 같이 합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예제를 보시면은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것을 이제 커스터머 컨트랙트라는 데다 넣는데요. 보시면은 원래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있던 자리에는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대한 세트 펑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직접 컨트랙트 안에 컨트랙트 안에 있는 디스카운트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게터랑 게터를 사용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mbine functions into classes. 이제 제가 좀 가장 직관적으로 이런 거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고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다른 어떤 익스큐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만약 분산돼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이 리딩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데이터 스트럭처를 변경할 때 그 한 클래스만 수정할 수 있게 그렇게 리팩토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펑션들을 이제 클래스 리딩이라는 클래스 안에 넣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작업인데 이제 그 반복되는 이제 컴퓨테이션을 한 오브젝트에 넣어서 그거 그냥 결과값들을 한 오브젝트 안에 넣어서 그 오브젝트를 이제 리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업들을 리조트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키 밸류 값으로 넣고 그것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플릿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퀀셜하는 로직을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이고요. inline classes 같은 경우에는 그 extract 펑션이랑 extract class의 반대로 너무 로직들이 불필요 이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가독성도 향상이 되고 나중에 코드를 수정할 일이 생긴다면 그 하나의 합쳐진 펑션 안에서나 클래스 안에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혹시 뭐 추가적으로 어, 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쉐어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오늘 황경님이 되게 조용하시네요. 할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계속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예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사실 비슷한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스케일러빌리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상황 그리고 현재 프로덕트의 스테이러스 이런 것들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져서 지금 여기 샷건 설주에 있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코드를 짜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약간 리팩토링 그 기법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네 이게 사실 저게 저거고 이게 저거고 해서 결국 결론은 알잘딱각sen으로 자꾸만 그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기분이 묘해요. 왜냐면 그 기술, 그 고치는 기술들이 다 A를 하거나 B를 하는 거를 서로 반대되는 게 다 있으니까 이게 애매하죠. 사실 이걸 A를 적용해야 되는지 B를 적용해야 되는지 둘이 반대인데 그런 맞아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샷건 설저리가 이제 코드는 똑같은데 이 내가 원하는 거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변경을 해서 어치브할 수도 있고 한 곳만 변경해서 어치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경우를 뒀을 때 한 곳만 변경해서 고치는 게 좀 더 predictable하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쓰는 펑션이 예를 들어서 뭐 셀시어스를 expect를 하는데 그 페렌하이트로 expect하게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펑션을. 근데 그 펑션을 또 쓰는 곳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곳을 다 바꿔야 돼. 내가 이제 페렌하이트로 패스를 하고 그 펑션을 쓰는 것도 페렌하이트로 다 바꾸는 세 곳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데이터를 그냥 셀시어스로 바꿔서 패스를 해주면은 내 코드만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결국엔 그 특정 기능을 한 군데로 모으는 얘기여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셀시어스를 그 기획을 하는 기능만 이제 뽑아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서 나머지를 그냥 갖다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펑션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떤 특정한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셀시어스 페렌하이트가 아니고 뭐 제이슨 XML이 그러면 이제 그 펑션이 이제 XML을 그 원하는 펑션이면은 그 펑션을 바꿔가지고 제이슨을 억셉트하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다른 펑션이 그거를 원래는 이제 XML만 패스하고 있었는데 그 펑션을 또 바꿔야 돼. 그 제이슨을 패스하게. 그렇게 되면 이제 세 곳을 다 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래 XML을 억셉트를 하는 펑션이니까 XML로 내 코드를 그 변경을 한 다음에 패스를 해주면 내 코드만 건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의 얘기로 또 이제 다르게 이해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 모인 우리는 좋은 코더, 좋은 프로그래머인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아까 그 알잘딱깔센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일단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다들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제가- 망나니 프로그램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아까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면 잘 안 찾아져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밈이 뭐였냐면은 완전 비기너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다 하면서 정말 심플한 자바 클래스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1년차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멀티 트레드 세이프하게 막 만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는데 나중에 이제 5년차인가 10년차 딱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런 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진짜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그냥 밈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뭐 얘기 같은 거 나누셨나요? 일주일간 재밌는 얘기 없으셨나요? 저는 그거 올레드 TV를 하나 주문했어요. 요즘 55인치. 취업. 그 올레드 불프 세일러요? 뭐라고요? 불프 세일러 게임용으로 산 거예요? 아니 그냥 게임용으로 거실에 사세요? 놔두려고. 네? 거실에 그냥 놔두려고. 음,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고 이제 막 유튜브나 막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항상 이제 방에서 보니까 너무 약간 활동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거실에서 나오게 하면은 나오게 하고 이제 좀 약간 운동 관련된 걸 좀 거실에 놔두면은 좀 운동을 좀 더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 와서 쇼핑 엄청 많이 했어요. 한국 와서 지금 제가 다 한국에서 산 거예요. 저기 다 걸려있는 거 다 산 거. 와. 어, 한국에서 뭐뭐 샀었어요? 브라이언님은? 옷만 산 거 같아요. 옷이랑 옆에 지금 엽떡 시켜놓고. 헐. 너무 저도 옷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100만 원 넘게 산 것 같아요. 일단 옷을 100만 원 넘게 사요? 와. 신발도 사고 뭐 잠바도 사고 한 신발 잠바만 사도 한 50만 원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명품을 네. 사셨나 보네. 한국 옷이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가면 맞아요. 스타일도 그렇고 사이즈나 색감도 핏이. 진짜 많고 맞아. 핏도 그렇고 무조건 한국에서 사와야 돼. 저는 핏이 제일로 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슬림 사면은 그냥 청바지인데 한국에서 슬림 사면 진짜 슬림. 저 바지 유니클로 가서 바지 하나 샀는데 이게 캐나다에서 산 거랑 여기 산 거랑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달라. 맞아. 색깔만 다른데. 그래요? 그 랭크도 사이즈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바지 길이도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허리랑 기장이랑 그 좀 더 맞아요. 한국 그런 아시안 체형에 맞춰서 나와서 헐. 맞아요. 똑같은 브랜드에도 달라요. 다 똑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인데 그게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밴쿠버 지금 날씨 어때요? 추워요. 뭐 사다 줄까요, 홍겸님? 돌아오실 때 옷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나 지금. 얇은 거 좀 말해주세요.
이번 주 다 맑음이던데요? 해 다 해 떠 있고 어. 생각보다 이번 주는 하나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오. 날씨가 좀 이상해요. 진짜 여름도 늦게 오고 여름도 늦게 끝나고 맞아요. 지금 11월 중순? 이제 11월 12월 중순 넘어가는데 왔어요. 이번 주 맑아요. 예진님은 최근에 전화 하셨어요? 네? 눈 왔죠, 눈 아니, 안 왔어요. 들렸어. 들었어요. 들었죠, 여기. 예진님 어딘데 너무 잘하셨네요, 여쭤봤어요. 어디 좀 사시는지. 너무 잘했어요. 저 서리에 살고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밴쿠버에 아니면- 눈 왔대요. 네, 한 달 됐어요. 노벤 저 눈 보고 왔어요. 그 오기 직전에 눈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긴 윤주 형은 눈을 못 받겠구나. 눈이 엄청 저번 주에 부산 갔다 왔거든요. 근데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녔어요. 너무 더워서. 와. 몇 도 정도예요? 네, 내려갔을 때 21도, 14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제일 와. 추운 게 14도, 21도 낮에는 너무 더웠어요. 와. 제너럴에 있는 그밈 한번 짤.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 모임 때도 이 정도로 길게 했어요? 아니요, 짧았어요. 이번에 저번에. 저 맞아요, 이번에 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때 1시간 반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맞아요. 2시간. 점점 더 짧아질 줄 알았는데 오늘 좀 기네요. 사실 이미터블 얘기가 사실 얘기할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뮤터블을 아마 저번 주에는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저는 이뮤터블을 그 리덕스 배울 때 좀 많이 배웠었어요. 리덕스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리액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컨퍼런스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막 나오거든요. 리덕스 관해서. 그래서 왜 좋은지 막 했는데 실제로 써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 그럴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쓰고 개발했었는데 캐나다 와서 지금 회사 들어가니까 모든 데이터 구조가 다 이미터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데이터가 이메일 데이터 위주로 거의 컨트롤링 하는 거여가지고 그게 엄청 다이나믹하게 데이터 변경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이미터블로 돼 있어요. C++를 하시면 이미터빌리티의 그 정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포인터와 변수 자체를 콘스트로 선언하는 더블 콘스트 맛보셨나요? 진정한 메모리 컨트롤의 정수를 맛보시고 나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미터빌리티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 포인터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혼나요 그러면. 스마트 포인터는 제가 다시 시계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하이레벨만 계속 하다 보니까 러스트로 가세요. 러스트. 우리 마소 CTO님도 인정한 러스트. 다들 러스트로 간다고 지금. 지금 같이 일하는 이제 친구, 같이 마스터카드 일하는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번 주에 드랍박스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베네핏이 너무 좋더라고요.